우리 임산부에 대해서 좀 또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한진 선생님께서 살짝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임신성 당뇨, 임신 당뇨병 환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은 이제 거의 한 임산부의 20%에 해당하는 약 6만 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만 명이나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임산부가 고령화됐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미 췌장이 힘든 상황에서 임신을 하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는 아이들이 커졌어요. 거기다가 또 사회가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임신 당뇨병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런 임신 당뇨병이 왜 위험하고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임신 당뇨가 아이를 낳고 나서 2달 내에 당뇨병으로 변하는 확률이 10%에서 15% 정도 되고요. 3년 안에 당뇨병으로 바뀌는 게 45%나 돼요. 저출산 시대에 어렵게 또 임신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또 당뇨, 임신성 당뇨까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빨리빨리 좀 알고 교육도 시키고 임신을 했을 때는 병원에서도 임신 당뇨에 대한 이야기, 정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주고 하기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정말 우리 주변에 젊은 당뇨병 환자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환자들 위해서 우리 사회적인 시스템이 얼만큼 지원이 되는지 좀 답답하기만 한데 실제로 좀 지원에 대해서 우리 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한진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 당뇨병 센터, 센터에 관련된 그 필요성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 젊은 당뇨병 환자들, 뭐 임신 당뇨뿐만 아니라 일형 당뇨 환자들이 잘 근로를 할 수 있고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지역 내에 거점 센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고 쉽게 컨택하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체크도 할 수 있고 내가 검사를 꼭 병원에 가지 않아도 그리고 그 센터랑 기업들이 다 연결될 수 있는 지역사회도 기업도 정부도 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지 한 목소리 같은 박자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 회장님, 그 당뇨병 센터라는 개념이 좀 생소한데 이게 그 병원과는 좀 다른 그런 개념인가요? 병원에서는 실은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길게는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하고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바라는 센터는 치료보다는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가 가기도 하지만 그쪽에서도 올 수 있고 또 빠르게 컨택이 가능한 피드백도 가능한 그리고 총체적인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될 수 있고요. 운동도 될 수 있고요. 그게 취업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심리적인 건데 자조 모임도 될 수 있는 어떠한 연결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한 곳에 가서 쉽게 컨택하고 편안하게 언제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 사회적인 인식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저것을 다 교육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특히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초등학교에서부터 당뇨병 교육을 자연스럽게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시켜서 하고 친구 사이에서도 필요시 이 친구에 대한 어떤 응급처치 상황을 뭐 선생님들한테 알린다거나 행동을 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포함해서 이 학생들이 이들이 이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더 이상 스스로 차별을 하지 않는 이 질환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무슨 차별을 하지 않는 그런 교육까지 접근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어린 그러니까 보육시설, 유치원, 그다음에 보육센터에서부터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생각이 말랑말랑하고 생각이 유연했을 때 아이들이 너도 친구고 나도 친구고 아픈 친구도 친구인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될 것.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당뇨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당뇨 학생들이 먹는 그 시기가 사실 굉장히 건강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먹으면 비만까지 다 컨트롤되는 너무 좋은 교육이고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다 보면 아 선생님 이거는 우리한테도 좋은 음식이에요. 이 친구들만 먹어야 되는 음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사실은 당뇨 교육은 뭐 특별히 당뇨 학생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이제 핫했던 뉴스가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학생이 저혈당 간식을 먹으려고 꺼냈는데 이제 친구가
뺏어간 거예요. 난 먹고 싶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저혈당이라서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너무 저혈당이면 이게 또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게 사람이 까칠해져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걸 훔쳐가니까 얼마나 이 친구가 화가 났겠어요. 둘이서 막 싸우다가 결국 이제 학폭까지 가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사실 이런 것도 다 교육에서 오는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훔쳐간 친구도 몰랐었던 거지. 그렇지. 뭐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뭐 당뇨병 하면 병원에 가면 일단은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네네. 당뇨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한테 아주 자세히 균형 잡힌 시각에서 그리고 꾸준히 계속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담당해주는 어떤 기관이 하나 필요하다. 그게 센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내 간식을 맞아요. 뭐 장난 삼아서 가져갔지만 나는 그게 없으면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네. 그다음에 또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하에서 네. 센터라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별로 있을 필요가 있다. 여러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시작은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정책 그리고 교육 또 차별 방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함께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톡톡건강 오늘 젊은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미처 못하신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교사 입장에서는요, 당뇨병 교육을 하라고 교육부나 법적인 시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 당뇨 학생이 있어서 보건교사가 그 1시간을 어디서 빌려오든 꼬든 사정해서 만들어내든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특히 초등 교육 과정에 보건 교육 과정을 좀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 중요한 이런 질환에 대한 교육, 인식 개선 교육이 잘 담겨서 한다면 이게 보건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시스템 안에 교육 과정 안에 체계적으로 닫혀 있다면 누구든지 하게 되겠죠. 기술이 너무 발전이 눈부시게 빠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16년 전에 제가 관리했었던 때와 지금을 보면은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좋은 의료기기도 많이 나왔고 다른 기술도 많아졌고 뭐 자동화로도 많이 되면서 의료의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거든요.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당뇨인 분들이 조금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데 그거는 조금 접근성의 문제로 본다면 아직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환자들이 정말 내가 이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좋은 질적인 교육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저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랑 또 지역사회와 또 병원 내에서 컨택을 하고 하는 그 중간의 접점 내에서 당뇨병의 사회복지사들에게 교육 수가가 제공이 돼서 좀 더 적극적이고 더 전문적인 그런 의료 사회복지사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 하나. 질환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났던 모든 환자한테도 했던 말이고요. 선택하세요. 네,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이루는 거는 질환을 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야죠. 연속 혈당 측정기 거기다가 또 자동 인슐린 펌프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1형 당뇨가 아닌 2형 당뇨면서 어린 아이에서 발생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런 혈당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임신 당뇨는 인슐린을 써야 가장 빨리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췌장에 베타세포가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나 자동 인슐린 펌프 같은 것들은 국가가 좀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좀 팍팍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역사회에서도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센터가 그런 역할을 잘 하면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인다면 틀림없이 이런 지원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 당뇨 대란이라는 또 얘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려 500만, 와, 인구의 그 4분의 1 정도 넘는 그런 분들이 또 예비 당뇨병 환자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우리 대통령께서 또 당뇨병 환자를 위한 또 대책의 지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연합
많이 대한당뇨병 연합 대한당뇨병 연합회에서도 지원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출연해주신 우리 각계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 또 구독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주치 원인생 팬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